1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학생 ABCD 그리고 EF 6명이 6개의 자리가 있는 놀이기구를 2번 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놀이기구를 첫 번째로 탈 때 학생들이 앉은 자리를 지정시켜 놓은 다음 풀어도 무방하므로 풀이의 효율성을 위해 첫 번째로 탔을 때 학생들이 그림의 파란 글씨처럼 앉았다고 고정시킨 후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놀이기구를 두 번째로 탈 때 앉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00, 즉 720개입니다. 다음으로 ABCD 중 두 번 모두 같은 자리에 앉은 학생의 수가 1일 확률을 구해주겠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은 그 학생이 A라고 놓고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 4배를 하여 총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때 A를 제외한 학생들 중 B, C, D는 같은 자리에 앉으면 안되며 EF는 어디에 앉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경우의 수를 3가지로 나누어서 풀겠습니다. EF 중 아무도 자신의 자리에 다시 앉지 않는 경우, EF 중 한 명만 자신의 자리에 다시 앉는 경우, 그리고 EF 모두 자신의 자리에 다시 앉는 경우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교란순열이란 개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란순열이란 나열된 원소 중 어느 것도 원래의 위치에 있지 않도록 배열하는 순열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3인 집합의 교란순열의 가지수는 2이고 원소의 개수가 4인 집합의 교란순열의 가지수는 9이고 원소의 개수가 5인 집합의 교란순열의 가지수는 44입니다. 지금부터 왜 이런 값이 나오는지 유도를 할 것인데 이미 교란순열 가지수를 암기하고 있는 분들이나 문제 풀이만 필요한 분들은 1, 2분 정도 영상을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교란순열의 가지수를 dn이라고 정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와 B가 배치되어 있을 때 A와 B를 두 번째로 나열할 때 A의 위치에는 A가 다시 올 수 없고 B의 위치에는 B가 다시 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배치를 해보면 D2는 1이고 D3는 2입니다. 이제 n이 4일 때를 보겠습니다. 이때 A는 A 자리에 올 수 없고 나머지 3칸에 위치해야 합니다. A가 B의 자리에 있다고 가정하여 경우의 수를 구해주고 이것을 3배하여 D4를 구해주겠습니다. 이때 B가 A의 위치에 오는 경우와 A의 위치에 오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B가 A의 자리에 오는 경우의 수는 C와 D를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인 D2와 같습니다. 또한 B가 A에 오지 않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남은 자리는 3개인데 B는 A의 위치에 못 오고 C는 C의 위치에 못 오고 D는 D의 위치에 못 오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B, C, D가 교란순열을 만족시키는 가지수인 D3와 경우의 수가 일치합니다. 따라서 D4는 D2와 D3의 값을 더해준 후 이것을 3배한 값인 9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란순열의 점화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라는 것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n 자리에 5를 대입해주면 D5의 값은 4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첫 번째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를 보면은 B, C, D, F 5개의 원소가 교란순열을 이루는 상황으로 앞서 구했듯이 44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B, C, D 4개의 원소가 교란순열을 이루는 상황으로 가지수는 9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신의 자리에 가는 원소에 F 대신 E가 그리고 교란순열에 참여하는 원소에 E 대신 F가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의 수는 2를 곱한 총 18개입니다. 마지막 경우는 B, C, D 3개의 원소가 교란순열을 이루는 경우의 수인 2개입니다. 이를 모두 더해주면 64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문제 풀이를 시작할 때 두 번 모두 같은 자리에 앉는 학생이 A라고 가정하고 풀이를 시작하였는데 그 학생이 A, B, C, D 중 아무나 될 수 있기 때문에 4를 곱해주면 256이 나옵니다. 따라서 분자에 들어갈 값은 256이고 최종 확률은 720분의 256, 약분해주면 45분의 16이 나옵니다. 2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답이 되는 확률은 분모 부분에는 원소의 개수가 3 이상인 서로 다른 두 집합을 임의로 택할 경우의 수가 들어갈 것이고 분자에는 그 중에서 택한 두 집합의 각각의 원소의 합이 서로 같을 경우의 수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먼저 분모에 들어갈 값부터 구해주겠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3 이상인 부분 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가 3일 때 옷이 3개, 4일 때 옷이 4개, 5일 때 옷이 5개, 총 합해서 16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개를 임의로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분모에 들어갈 경우의 수는 16시2, 즉 120입니다. 다음으로 택한 두 집합의 각각의 원소의 합이 서로 같을 경우의 수를 구해주겠습니다. 이때 각각의 원소의 합이 8, 9, 10, 11, 12일 때로 나누어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합이 8보다 작을 경우, 예를 들어서 합이 7이라고 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이 2개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7의 경우에도 이렇게 집합의 원소가 1, 2, 4일 때 경우 1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합이 12보다 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합이 8, 9, 10, 11, 12가 되는 집합의 수만 각각 구해주면 됩니다. 합이 8일 때는 가능한 집합이 이렇게 2개뿐이고 3가지가 나오는 합이 10인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도 모두 2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문제의 조건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집합을 택해야 하는 상황인데 합이 8일 때와 같이 가능한 집합이 2개일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2C2로 1이고 가능한 집합이 3개인 경우에는 3C2로 3이 나와 결국 다 더해주면 7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20분의 7, 2번입니다. 3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임의로 공 3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는 10C3으로 120입니다. 다음으로 1부터 10까지의 수를 나중에 중요하게 쓰일 자료인 3으로 나눈 나머지와 흰색인지 검은색인지에 따라 표형태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제 먼저 모두 같은 색의 공을 꺼내 얻은 점수가 3의 배수일 경우의 수를 구해주겠습니다. 같은 색을 뽑을 때에는 세 수를 모두 곱하여 점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흰색의 경우에는 3 또는 6을 포함해야 하고 검은색은 9를 무조건 포함해야 합니다. 흰색일 때 6개의 공 중에 3개를 뽑을 가지수를 먼저 구한 다음 3과 6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공 중에서 3개를 뽑을 가지수를 빼서 계산해주면 총 경우의 수가 16입니다. 검은색일 때도 같은 논리로 계산해주면 4C3-3C3으로 3개가 나옵니다. 이제 서로 다른 색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색일 때는 뽑은 세 수의 합이 3의 배수여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뽑은 수들을 3으로 나눈 나머지들의 합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를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는 부분 3과 나머지 부분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누어 떨어지는 부분은 여러 수를 더해도 여전히 3의 배수로 남기 때문에 합이 3의 배수가 되는지 판단할 때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뽑은 세 수의 합이 3의 배수라는 것은 결국 각 수의 나머지를 모두 더한 값이 3의 배수라는 뜻과 같습니다. 나머지의 총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조합은 000, 111, 222, 120,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가 같은 공들 중에서만 3개를 고르는 000, 111, 222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각각 3C3, 4C3, 3C3으로 1개, 4개, 1개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가 각각 120, 120인 경우는 각 그룹에서 공을 1개씩 고르는 4 곱하기 3 곱하기 3가지가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색의 공을 뽑아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모두 흰색인 경우 8개와 모두 검은색인 경우 2개를 제외해야 하므로 최종 경우의 수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분자에 들어갈 값은 빨간 밑줄 친 값들의 합인 51, 그러므로 구하는 확률은 120분의 51, 약분하면 40분의 17, 답은 57입니다. 4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경우의 수는 8C4로 계산해주면 70입니다. 다음으로 내수의 곱이 12의 배수일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 내수의 곱이 12의 배수가 아닐 경우의 수, 즉 여사건을 구해주겠습니다. 내수의 곱이 3의 배수가 아닐 사건을 A라고 하고 4의 배수가 아닐 사건을 B라고 하면 여사건은 곧 A 합 B가 됩니다. 여사건의 개수, 즉 NA 합 B는 NA 플러스 NB-A로 구할 수 있습니다. NA는 내수의 곱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의 수입니다. 이는 곧 3, 6을 제외한 6개의 수 중 4개의 수를 고르는 경우의 수로 6C4 계산해주면 15입니다. NB-A는 내수의 곱이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가 아닌 수입니다. 여기서 내수가 6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6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수의 곱이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가 아니라는 조건에 의해 1, 3, 5, 7 중 3개의 숫자를 고르는 경우의 수이므로 4C3, 즉 4개입니다. 6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3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1, 2, 5, 7 중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이므로 4C3, 즉 4개입니다. 따라서 여사건의 개수는 총 23개이고 구하는 확률은 1-70분의 23, 답은 70분의 47로 4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확률과 통계 프린트 5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문제를 보시면 주머니 A에는 1, 3, 5, 7, 9 별이 들어있는 6장의 카드가 있다고 합니다. 주머니 B에는 2, 4, 6, 8 별이 있다고 하죠. 이 A는 갑이 뽑고 B는 을이 뽑는다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규칙을 주었는데요. 먼저 2명 중 1명만 별이 들어있는 카드를 뽑은 경우 별을 뽑은 학생이 이긴다 라는 조건을 주었고요. 2명 모두 별이 적혀있는 카드를 뽑은 경우 이 뽑은 카드 중 별이 아닌 카드에 적혀있는 수가 더 큰 사람이 이긴다 라고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별이 적혀있는 카드를 뽑은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 뽑은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더 큰 사람이 이기고 작은 사람은 진다 라고 주었죠. 이 시행을 할 때 을이 이길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경우가 총 3가지가 있겠죠. 따라서 경우를 3가지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을이 별 카드를 뽑고 갑은 별 카드를 뽑지 않는 경우를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이 별 카드를 뽑지 않는 경우에는 총 6장의 카드, 즉 1, 3, 5, 7, 9 별 중 2개를 뽑아야 될 거고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별 카드가 아닌 카드를 2개 뽑아야 하니까 5개 중 2개를 뽑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을은 5개 중 2개를 뽑는데 전체 경우의 수에서 별 카드를 반드시 뽑아야 하니까 1, 그리고 별이 아닌 카드를 하나 더 뽑아줘야 하니 4를 곱해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경우에서 나오게 되는 확률은 15분의 4가 되겠죠. 두 번째로 을과 갑이 모두 별 카드를 뽑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경우의 수를 세어보면 6개 중 2개, 5개 중 2개를 뽑을 수 있겠죠. 을과 갑 각각. 그리고 을이 주머니 B에서 2를 뽑는 경우에는 갑은 반드시 1을 뽑아야 할 거고요. 을이 4를 뽑는 경우에는 갑은 반드시 1, 3을 뽑아야 될 겁니다. 을이 6을 뽑는 경우에는 갑은 1, 3, 5를 뽑을 수 있을 거고요. 8을 뽑는 경우에는 1, 3, 5, 7까지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의 수를 모두 더해주게 된다면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 확률은 15분의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을과 갑이 모두 별 카드를 뽑지 않는 경우도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이 뽑을 수 있는 2개의 카드를 뽑는 경우는 우리가 직접 구해볼 수 있겠죠. 2와 4를 뽑는 경우, 2와 6을 뽑는 경우, 2와 8을 뽑는 경우, 또는 4와 6을 뽑는 경우, 4와 8을 뽑는 경우, 6과 8을 뽑는 경우, 총 6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되겠죠. 한번 검산해보면 총 4개의 카드 중 2개를 뽑아야 하니 6가지 경우가 될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나눠줬냐면 2와 4를 더한 값은 6, 2와 6을 더하면 8, 얘는 10, 얘는 12, 얘는 14가 되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갑이 2개의 카드를 뽑은 그 뽑은 숫자들의 합이 이 을이 뽑은 숫자의 합보다 더 작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 있겠죠.
을이 2, 4를 뽑은 경우에 갑은 반드시 1과 3을 뽑아서 합이 4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조금 오류의 가능성도 있고 어렵기 때문에 A도 총 10개의 경우를 구해서 합으로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적을게요. 이런 식으로 갑이 카드를 뽑은 경우는 총 5개 중에 2개, 10가지 경우가 되겠죠.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여기는 을이 별이 아닌 2개의 카드를 뽑은 경우의 수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을이 2와 4를 뽑았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합이 6이 나오기 때문에 갑이 뽑은 2카드의 숫자의 합은 6보다 작은 요 경우만 가능하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세워주면 됩니다. 을이 2, 4, 총 합 6을 뽑은 경우에는 가능한 케이스가 한 가지, 8을 뽑은 경우에는 4, 6이 될 수 있으니까 2가지, 10을 뽑은 경우에는 갑에서 총 이렇게 4가지가 될 수 있겠죠. 4가지. 을이 12의 합을 뽑은 경우에는 6가지, 을이 14의 합을 뽑은 경우에는 8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경우는 총 2번 2, 8과 4, 6 각각 4개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케이스를 다 더해주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25가 나오게 될 거고요. 전체 경우의 수는 6개 중 2개, 5개 중 2개, 총 150분의 25가 되기에 약분해 주시면 30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 30은 일부러 위에 결론값인 15분의 4, 15분의 1과 통분하기 쉽도록 맞춰줬어요. 따라서 답은 첫 번째 경우에서 나온 15분의 4와 두 번째 경우에서 나온 15분의 1, 세 번째 경우에서 나온 30분의 5를 더해 주시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답은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안녕하십니까. 확률과 통계 프린트 6번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의 순서상 중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x, y, z의 곱이 0일 확률을 물어보고 있네요. 만약에 x, y, z 중 하나라도 0이 된다면 결론적으로 x, y, z를 모두 곱한 게 0이 되겠죠. x, y, z 중 2개가 0이 돼도 결론적으로 값은 0이 될 거고요. 3개가 0이 돼도 값은 0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x, y, z 각각이 0이 되고 0이 안 되고를 나눠주는 경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여사건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사건을 이용하면 x, y, z가 0이 되면 안 되므로 x, y, z는 반드시 자연수가 되어야겠습니다. 자연수가 되는 경우를 한번 구해주도록 할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2w가 5가 나오는데 w의 값에 1, 2가 들어갈 수 있겠죠. 먼저 1이 들어가는 경우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죄송합니다. 1과 0이 들어갈 수 있겠죠. 1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3이 나오게 될 건데요. x, y, z가 모두 자연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경우의 수는 3h0,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w가 0이 되는 경우 x, y, z만 0이 안 되면 되는 거니까 w는 0이 돼도 괜찮습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가 나오게 되겠죠. 얘는 3h2, 3h5에서 3을 빼준 3h2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값은 6이죠.
이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총 7가지가 될 건데,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주게 된다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2w가 5가 되는 경우니까 w에 0, 1, 2가 들어가는 경우를 세워주도록 할게요. w에 0이 들어가는 경우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가 되고 x, y, z가 음이 아닌 정수기 때문에 3h5가 나오게 될 겁니다. w가 1인 경우에는 3h3, 2인 경우에는 3h1이 나오게 되겠죠. 이 세 개의 값을 합해 주시면 21 더하기 10 더하기 3, 34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y, z가 0이 되는 경우는 전체 경우에서 x, y, z가 0이 아닌 경우를 빼줘야 되니까 전체 34가지에서 7가지를 빼준 27가지의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전체 경우인 34가지 중에 27가지가 될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확률과 통계 프린트 7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중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 이상인 함수 중에 임의로 택한 한 함수를 f라 할 때 이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볼게요. 전체는 총 4의 4제곱의 경우 중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1인 함수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함수의 개수는 치역이 각각 1, 2, 3, 4가 될 때니까 4를 빼주면 25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여사건을 이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만족시키는 사건을 A,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건을 B라고 잡으면 PA 합집합 PA 합집합 B를 구해줘야 되는 거겠죠. 이 PA 합집합 B는 우변과 같은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드모르간 법칙을 쓰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형식이 나오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 1에서 PA 여집합, 교집합, P 여집합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글로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건의 여사건 그리고 교집합 B의 여사건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P, A 여사건, 교집합 B 여사건을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주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에서 사건 A에는 다음과 같은 모양이 포함되어 있고 B에도 이 모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F2가 F3과 같은 경우 그리고 F2가 F3과 큰 경우 F2가 F3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2과 F3과 같은 경우를 먼저 세워주도록 할게요. F1이 1, 2, 3, 4의 공역 중 하나를 골라야 되니 4, 4개를 고를 수 있겠죠. 그리고 F2가 1, 2, 3, 4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으니 4, F3은 F2가 같던 경로를 따라가야 되니까, 즉 F2와 같은 함수값을 가져야 되니까 한 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고요. F4가 고르는 경우인 4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1인 경우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치역의 개수가 1인 함수가 총 4가지가 가능하기에 4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60이 되겠네요. 그리고 F2가 F3보다 큰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2가 F3보다 큰 경우 F1은 F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F3은 F4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구해주기 위해서 저는 F2와 F3의 값을 확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2와 F3은 총 같은 경우가 될 수 없으니까 1, 2, 3, 4 중 예를 들자면 1과 2 각각 F2, F3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로 총 4가지 중 2개의 함수값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6가지의 경우를 각각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식으로 F2와 F3을 확정시켜 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F1과 F4 각각을 구해줘야겠죠. F1과 F4 먼저 첫 번째 경우를 보시면은 F4는 F3보다 작아야 하는데 F3이 1이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F1은 F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므로 2, 3, 4를 선택할 수 있겠죠.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어서 나가면 두 번째 경우는 2가지 곱하기 2가지, 세 번째는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3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결론적으로 15가 나오게 되겠죠. F2가 F3보다 작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F1이 F2보다 작아야 될 거고 F3이 F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 두 번째 경우에서 구해줬던 것에서 여기서의 모양을 F1로 놓고 이 2번에서 구했던 경우에서 F1과 F4를 담당하는 게 각각 F3과 F2가 되겠죠. 2번 모양과 대칭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에서 구해줬던 경우의 수가 그대로 세 번째 경우에서도 나올 거예요. 두 번째 경우에서 구해줬던 죄송합니다. 두 번째 경우에서 각각 F3, F2, F1, F4를 담당했던 애들이 세 번째에선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모양이 완전히 대칭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 경우도 15가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직접 두 번째 경우와 같이 풀어보셔도 괜찮아요. 따라서 전체 경우는 총 15가지 곱하기 2 플러스 60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6건의 경우의 수는 90이 되겠습니다. 아까 구해주었던 전체 경우의 수가 252였으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의 확률은 1-252분의 90 약분 쳐주시면 답은 14분의 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안녕하십니까. 확률과 통계 프린트 8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를 나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7 이하의 자연수 n이 적어도 하나 존재할 확률을 묻고 있죠. 조건에서는 n이 적혀있는 카드의 양옆에 n의 약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놓여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n의 값이 4인 경우에는 그 약수가 1, 2, 4가 되는데 4 스스로는
놓여 있을 수 없으니 빼주고요. n이 적혀있는 카드 양옆에 n의 약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놓여야 되므로 1, 4, 2, 2, 4, 1 다음과 같은 자연수의 나열이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n의 값을 먼저 구해주도록 할게요. n이 총 7가지 경우 중에서 얘의 약수는 1, 1, 2, 1, 3, 1, 2, 4, 1, 5, 1, 2, 3, 6, 1, 7이 나오게 될 건데요. 각각 자기 자신을 옆에 둘 순 없으니 자기 자신을 빼주고 양 옆에 적혀 있어야 하니까 적어도 2개의 카드가 있어야겠죠. 따라서 가능한 n의 값은 4 또는 6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자연수 n이 4인 경우와 6인 경우 그리고 모두 존재하는 경우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주도록 할게요. n이 4인 경우, n이 6인 경우, n이 4와 6 모두 존재하는 경우로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4일 때 약수는 각각 1, 2가 있겠죠. 따라서 가능한 n의 양옆에 n의 약수가 적혀있는 경우는 1, 4, 2, 2, 4, 1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이 전체를 하나로 본다면은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요. 얘를 하나의 박스로 본다면은 총 5가지의 개체들을 임의로 나열한다는 경우의 수로 볼 수 있겠죠. 즉 요거와 이거 얘네 5개가 임의로 일렬로 나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5가지 팩토리얼 곱하기 1, 4, 2, 2, 4, 1이 될 수 있으니 2가지 결론적으로는 240가지가 되겠네요. 두 번째도 비슷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6인 경우에 될 수 있는 약수는 1, 2, 3, 6인데 6은 스스로 될 수 없으니 빼주고요. 가능한 케이스는 1, 6, 2, 1, 6, 3, 2, 6, 3 각각 바꿔준 2, 6, 1, 3, 6, 1, 3, 6, 2가 될 수 있겠죠. 위와 같은 방식으로 5팩토리얼 곱하기 6가지 결론적으로 720가지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나열하는 게 좀 귀찮고 힘들다 라고 하시면은 총 3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뽑고 6 양옆에 배치해주는 경우로 세주셔도 무방합니다. 위에 것도 실제로 양옆에 배치해주는 2팩토리얼로 봐도 괜찮고요. 그냥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본인 편한 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이 4와 6 모두 존재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인 경우에는 1, 2, 6인 경우에는 1, 2, 3이 될 수 있는데요. 4와 6이 각각 1과 2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는 1, 4, 2 만약에 6이 2라면 바로 옆에 6, 3 이런 식의 배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배치를 한번 쭉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 1로 시작하는 경우부터 볼게요. 1, 4, 2, 6, 3 이런 배치가 가능할 거고요. 만약에 1 다음 바로 6이 온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3이나 2가 와야 하는데 4가 바로 옆에 1을 적어줘야 되지만 1을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 바로 오른쪽에 6이 오는 건 불가능하겠죠. 다음으로 2인 경우에는 2, 4, 1, 6, 3 이런 경우가 가능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2, 6과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는 1과 3을 적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4가 올 수 없겠죠. 따라서
이 다음 6이 바로 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3이 맨 앞에 오는 경우에는 그 다음 바로 6을 적어줘야 되고요. 1, 4, 2가 나오게 되거나 6, 2, 4, 1이 나오게 되는 총 4가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모양이 일렬로 나열된 자연수 안에 존재한다면 n이 4와 6 모두 가능하게 되는 거겠죠. 얘네를 하나의 박스로 보고 나머지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5, 7 얘네들을 각각 배치해 주게 된다면 3팩토리얼이 되겠죠. 총 4가지의 경우니 4를 곱해 주시면 24가지가 되겠습니다. n이 적어도 하나 존재할 확률을 묻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n이 4 또는 n이 6 또는 n이 4와 6 이 경우를 조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n이 4인 경우는 아까 우리가 구했던 240가지, n이 6인 경우는 720가지. 근데 이 각각에 n이 4와 6 모두 존재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빼줘야 되겠죠. PA 합 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 이 원리를 이용해 주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24를 한번 빼줘야 되는 거죠. 전체 경우의 수는 총 7가지 자연수를 일렬로 임의로 나열하는 거니까 7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결론적으로 식을 정리해 주시면 70분의 13이 나오게 되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1, 2, 3학년 각 학년마다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씩 총 6명의 학생을 일렬로 나열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거나 적어도 2명의 여학생이 서로 이웃할 확률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 전체에서 6건인 1학년이 이웃하지 않고 여학생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빼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는 1학년 남학생이 왼쪽 또는 오른쪽 끝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1학년 남학생이 위치할 수 있는 곳은 2곳이기 때문에 이를 먼저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2, 3학년 남학생들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팩을 곱해줍니다. 1학년 여학생은 1학년 남학생과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1학년 여학생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 2가지가 됩니다. 이 중 만약에 1학년 여학생이 이 위치를 선정하였다고 하면은 2, 3학년 여학생이 설 수 있는 위치는 이렇게 3군데가 됩니다. 따라서 3P2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첫 번째 경우에서 4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두 번째 경우는 1학년 남학생이 중앙에 서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2, 3학년 남학생들이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팩을 먼저 곱해주고 그 다음에 1학년 여학생은 1학년 남학생과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2군데에 설 수 있고 이 중 만약에 이쪽을 선택했다고 치면은 2, 3학년 여학생이 위치할 수 있는 곳은 이렇게 3군데가 됩니다. 따라서 3P2를 곱해주면 이번 경우에서는 2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다시 전체에서 1학년이 이웃하지 않고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계산해주면 정답은 10분의 9가 됩니다. 10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출발점인 0에서 출발해 8까지 총 8칸을 이동하는 게임입니다. 이때 한 번의 점프로는 최대 4칸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는 6번 칸을 차지하지 않거나 5번 이상 점프를 해 8번 칸에 도착할 확률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의 경우를 구해보겠습니다.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최소로 점프하는 경우는 2번 점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4칸씩 이동하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3번 점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저는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는데요. 먼저 이렇게 1, 1, 1씩 먼저 배분해줍니다. 나머지 남은 5가지를 이 3개에게 중복조합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한 번 점프할 때 최대 4칸까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3가지 중 하나가 5칸 이동하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4번 점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4H4로 중복조합으로 풀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가 5가 되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면 31가지가 나옵니다. 5번 이상 점프할 때는 더 이상 중복되는 경우가
즉 하나가 5개가 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복조합으로 풀어주면은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8번 점프하는 경우는 한 칸씩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 나옵니다.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은 다 더했을 때 108가지가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문제에서 묻고 있는 이것의 여사건인 6번 칸에 도달하고 5번 미만으로 점프하는 경우를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3번 점프하는 경우는 6번째 칸에 꼭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2번 이동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해주면은 3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4번 점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6 전에 3번 이동하고 그 다음 한 번 이동하는 경우와 2번 이동하는 경우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경우를 일일이 구해주면은 4번 이동하는 경우는 13가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6건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총 16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이 확률을 묻고 있기 때문에 전체에서 6건을 빼주면 정답은 27분의 23이 됩니다. 1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두 학생 A, B는 각 면에 숫자 1, 2, 3, 4, 4, 5가 적힌 주사위 모양의 정육면체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A, B가 받는 점수의 기대값을 묻고 있기 때문에 A가 받는 점수를 X, B가 받는 점수를 Y의 확률 변수로 두고 확률 분배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가 0점을 받는 경우는 정육면체를 던졌을 때 윗면에 적힌 수가 소수가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소수가 3가지가 있기 때문에 2분의 1이 됩니다. 다음으로 A가 점수를 받는 경우를 세어보겠습니다. 먼저 A가 2를 골랐을 때는 2 곱하기 60해서 120점을 얻게 됩니다. 이때 6개 중에서 2를 고를 확률은 6분의 1이 됩니다. 3과 5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6분의 1의 확률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B가 얻을 수 있는 점수를 확률 변수 Y로 나타냈을 때 먼저 B가 0점을 얻을 확률은 처음에 던졌을 때 소수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2분의 1이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B가 점수를 얻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첫 번째 던졌을 때는 소수가 아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던졌을 때 만약 2라면 2 곱하기 60해서 120점을 받게 됩니다. 2가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수들은 다 같은 양식으로 구하기 때문에 3 곱하기 60, 5 곱하기 60 할 때도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로 확률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 소수가 아니라면 그 수의 A, B의 점수를 B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4를 골랐다면 첫 번째는 소수가 아닌 것을 고르고 그 다음에는 6개 중 2개 있는 4를 고르기 때문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점수는 4A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의 경우도 A 점수를 받게 되고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로 확률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값을 각각 구해주면 EX는 100, EY는 50 더하기 4분의 3A가 됩니다. 이때 이 기대값이 같도록 하는 상수 A를 묻고 있기 때문에 같다고 하고 풀어주면 A는 3분의 200이 됩니다. 1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항분포 B, EN, 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때에 N과 P의 값을 구해서 풀어야 합니다. 이때 가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써보면 결국 N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P분의 1 마이너스 P가 4분의 9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조건을 활용해 식을 써보면 2n p 곱하기 1 마이너스 p는 9분의 3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p와 1 마이너스 p가 분수 형태로 0과 1 사이의 범위를 만족하고 n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 9분의 32를 봤을 때 9가 3의 제곱이라는 것을 이용해 p의 3분의 1을 대입한다면 문제에서 답이 나오기는 합니다. 만약 정석적으로 푼다면 앞에 나왔던 이 식에서 n과 p를 넘겨줍니다. n과 p를 넘겨주고 식을 전개해서 p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p는 13n 플러스 4분의 4n 플러스 4가 나옵니다. 이때 이 값을 나 조건에서 구한 2n p 1-p에다가 p의 값을 각각 대입해주면 이러한 식으로 n에 대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n에 대한 식을 풀어서 n의 값을 구하고 그리고 다시 p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답은 500이 됩니다. 확률과 통계 13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점심시간 중 운동장 평균 사용 시간은 각각 평균이 30분, 표준편차가 5분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35분, 표준편차가 5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평균 사용 시간이 40분 이상인 학생이 몇 명 이상일 확률이 두 그래프 모두 0.01이기 때문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의 정규 분포 그래프가 최종적으로 아래의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로 그려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몇 명에 해당하는 값이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Z의 값 2.5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학생의 운동장 이용 시간 확률 변수를 X라고 두고 고등학생의 운동장 이용 시간 확률 변수를 Y라고 두겠습니다. X는 문제에서 주어졌듯이 정규 분포 30,5의 제곱, 즉 평균이 30,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이 40분 이상 사용할 확률을 구하기 위해 X를 표준화하여 나타낸다면 아래와 같은 그래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균인 30을 축으로 한 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40이 대응하는 값이 표준화하였을 때 시그마 분의 x-m 이 값을 각각 대입한다면 z2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이 확률을 구하게 된다면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0.0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의로 선택한 만 명의 집단의 확률 변수를 X'이라고 할 때 X'은 이항 분포 만, 0.02에 근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정규 분포 200,14의 제곱, 즉 평균 200, 표준 편차 1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아래와 같이 그려지게 됩니다. 평균인 200을 축으로 하는 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이 A의 값을 표준화한 것에 대해 2.5에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2.5라는 값은 시그마 분의 x-m이라는 식을 또 활용하게 된다면 A의 값이 235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때 A는 N1 대신 사용한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 말인즉 N1이 23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항 분포 B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행의 수 n, 사건 x가 일어날 확률 p로 둔다면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는 점을 활용해 정규 분포 np, 루트 npq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나타내는 과정은 z가 시그마 분의 x-m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이 범위를 z의 범위로 바꿔주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범위가 도출됩니다. 이러한 개념을 활용하여 마찬가지로 고등학생 집단에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y는 정규 분포 35,5의 제곱, 즉 평균이 35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이 40분 이상 사용할 확률을 구하기 위해 y를 표준화하여 나타낸다면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평균 35를 축으로 하는 이 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40이 나타내는 값은 표준화하였을 때 시그마 분의 x-m 이 값에 각각 대응하게 된다면
40은 Z1에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표를 활용하여 이 Z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게 된다면 이 면적이 0.16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를 활용해서 임의로 선택한 2100명의 집단의 확률 변수를 Y'이라고 할 때 Y'은 이항분포 2100,0.16에 근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정규 분포 336,16.8의 제곱, 즉 평균이 336이고 표준 편차가 16.8인 정규 분포에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아래와 같이 그려지게 됩니다. 평균이 336인 이 축을 기준으로 한 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B가 나타내는 값은 표준화하였을 때 Z 2.5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그마분의 x-m이라는 식을 활용하여 B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B는 37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이 또한 N2 대신 사용한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 말인즉 N2가 37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N1 플러스 N2이기 때문에 N1 플러스 N2, 즉 235 플러스 378을 하게 된다면 정답은 613이 나오게 됩니다. 확률과 통계 14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인 사건을 A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를 B라고 한다면 주사위 눈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수인 1이 2번 나오는 것과 가장 큰 수인 6이 2번 나오는 것을 통해 이를 기준으로 A 플러스 B가 2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범위에 해당하는 값에서 4의 배수인 경우를 골라본다면 4, 8, 12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본다면 4인 경우에는 3개, 8인 경우에는 5개, 12인 경우에는 1개, 총 9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A 플러스 B가 4의 배수일 확률을 전체 경우의 수 6 곱하기 6분의 3 플러스 5 플러스 1, 즉 총 9개의 경우의 수, 이를 통해서 확률을 구하게 된다면 4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건 A는 이항분포 300,4분의 1에 근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정규 분포 75,2분의 15 제곱에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300회의 시행 중 사건 A가 일어난 시행할 비율이 0.23 이상, 0.26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하였으므로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한다면 300회의 시행 중 사건 A가 69회 이상, 78회 이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75, 즉 평균을 축으로 하는 이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69라는 값과 78이라는 점을 각각 찍어볼 수 있고, 이를 표준화하여 나타낸 정규분포 그래프에서는 69라는 값이 시그마분의 x-m이라는 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서 z의 값 마이너스 0.8에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78 또한 이 식을 활용해서 나타내게 된다면 z의 값 0.4에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앞선 문제에서 설명했던 개념을 적용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확률을 구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0.8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은 이 확률과 0보다 크거나 같고 0.4보다 작거나 같은 이 확률을 더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값은 정규분포 그래프의 특성상 대칭성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말로 0보다 크거나 같고 0.8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구한다면 각각 0.2881, 0.1554에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두 값을 더하면 정답인 2번 0.4435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